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봄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요. 낮 동안 곳곳에 한방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 날씨뿐만 아니라 마음도 얼어붙게 만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장애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고 돌이 갑질한 아이를 서랍장에 넣는 가혹행위까지 했다는군요. 자, 교사들이 뒤늦게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게 자필 사과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자, 또 경북 구미에서는 건장한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제 저희 슬라생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배국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일일 텐데요. 각박한 시대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해주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먼저 앞세워주는 사회, 평화롭고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길 기다리게 되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에너지 전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초보들을 위한 총정리 시간 준비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자, 에너지 자립을 말하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또 에너지에 대한 갈등과 해결 방법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소 신축 단계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지역 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관의 의견처럼 꾸준한 대화가 가장 큰 해결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 일선에서 뛰고 있는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궂은 날씨에 또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번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퀴즈를 좀 풀어봤었는데요. 오늘도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듣고 힌트를 하나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서울에너지공사를 상징하는 로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곤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곤충 중에 하나로 공룡이 살기 전부터 지구에 살았다고 합니다. 환경지표 생물로 이용되기도 하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자, 사장님. 예. 서울에너지공사를 상징하는 로고 속의 곤충 힌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곤충은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을 상징하는 곤충으로서 예. 망사 같은 긴 날개가 4개가 있는 절지 동물입니다. 예. 조용필님의 노래에서도 이것을 제목으로 한 곡이 있고요. 엄마를 열심히 찾는 노래 힌트가 있습니다. 예. 노래에 또 힌트가 있군요. 예. 예.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밤에 여기에 든다고 하죠. 이 단어와 동음 이어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을 상징하는 곤충입니다. 긴 날개가 4개 있는 곤충이고 조용필 님의 노래에도 이것을 제목으로 한 곡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좀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작은아마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기념품. 예. 예. 자, 애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로 답변을 보내주시고요.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한전에서 에너지 전문가로 또 활동해 오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이제 1년을 보내셨는데 어려운 점도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저는 한전에서 입사한 이후에 서울발전, 태안발전본부장 등 한 41년을 전기업계에 살아왔습니다. 예. 지난해 공모를 통해 갖고 3월 18일 날 공사 2기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같은 에너지업계여서
뭐 한전이나 뭐 서울에너지공사가 그 좀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요. 예. 단순한 규모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설립 배경에 대한 얘기도 조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양사 모두 국가에너지 안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공사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 자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소통이 좀 밀접하고 예. 서울에너지공사가 흑자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사회 공헌 활동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 중앙정부에 있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20%, 기업성을 80% 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조그만 지방 공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80%, 기업성을 2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 규모가 이렇게 조그만 그 지방 공기업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대단히 생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중앙정부 공기업도 못하는 그런 그 기업성에 대한 비중, 공익성의 비중을 어떻게 공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한전과 달리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에너지 사용과가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체이다 보니까 밀접하게 시민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공사가 올해 중점을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집단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건설인데요. 주민들과 협의점을 잘 찾아서 이기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어느 정도 잘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좀 한전에 비해서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사실. 서울에너지공사, 지자체별로 좀 에너지공사가 있어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양천구와 노원구에 열병합 발전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친환경적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수소 스테이션 운영 사업, 가상 발전소 사업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위 사업은 현재 양천구 목동, 노원, 강서 마곡지구에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사업 축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강변 북로 및 유휴 부지와 아파트 베란다 등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달에는 올림픽 폐도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에는 서울시로부터 수소 충전소를 위탁받아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지금 업무를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한강 다리를 따라서 설치된 그 태양광 발전소가 바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설치한 거였습니다. 볼 때마다 저기에서 나온 전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예. 저희 공사에서는 강변 북로에 4개의 발전소가 갖고 있습니다. 예. 용량은 한 458kW 정도 설치를 했고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 달의 전력 평균 사용량 300kW 기준으로 볼 때 약 146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입니다. 예.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는 인근에 있는 한전의 배전선로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로를 통해 가지고 인근 서울 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 시민들의 전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개통에 연결돼서 운영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생산 전기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대체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리에 건설된 태양광소 에너지 효율은 어떻습니까? 별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요. 예. 한강 다리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강변 북로에 가면 옹벽이 있습니다. 벽. 예. 그다음에 고가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작년도 평균 발전 시간이 하루에 약 3.2시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수치는 서울 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발전 시간 하루 3.2시간과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강변북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모두 설치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다 보면 중간중간 좀 끊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죠. 예.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발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늘이 지거나 방향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라가지고 조금씩 띄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수나 한전의 개통 연결 방법이라든지 발전소 유지관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봐서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답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사장님. 예. 4162번님께서는 귀뚜라미. 예. 9733번님 사마귀 사슴벌레 풍뎅이. 9495번님 바퀴벌레. 이 중에 정답은 없죠? 예. 우리 사장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왼쪽 가슴에 달고 좀 계신 배지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를 상징하는 로고 속의 곤충이고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을 상징하는 곤충으로 긴 날개가 4개 있습니다. 조용필님의 노래에도 이것을 제목으로 한 곡이 있습니다. 엄마를 열심히 찾는 그 노래죠. 자, 귀뚜라미, 사마귀 다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정답 없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사장님 왼쪽 가슴에 달고 계신 배지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현재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에너지 전반 사업은 모두 좀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 정부에서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해서 여러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서울시의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좀 전담을 합니까? 예, 전부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서울시에서 정책하고 제도를 만들고 저희 공사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서 구축, 관리 운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이야기할 때 집단 에너지 이야기하는데 이 집단 에너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집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 또는 그러한 열과 전기 에너지를 집단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열과 전기 중에서 열은 지역 주민의 난방 스팀에 공급하고 전기는 한전 배전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열과 전기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는 지금 냉각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전체 인구의 20%가 살고 있지만은 에너지 자립률은 2%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입장에 볼 때는 야, 너무 니네들이 작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해결 대책은 에너지로 전환을 하거나 분산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에 맞는 것이 집단 에너지 사업입니다. 예. 자,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열병합 발전소가 에너지 효율은 높고 또 온실가스 배출은 낮춘다고 하셨는데 이 강서구의 마곡지구에서 비슷한 좀 이슈가 들려옵니다. 유해 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면 서울시가 고효율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고효율 보일러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콘덴싱 보일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콘덴싱 보일러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지금 20ppm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려고 하는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그 7만 5천 세대 열을 공급하는 설비인데 법적 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10ppm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4ppm 이하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축이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감축하는 것은 현재 위례에 민자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그쪽에서 강화된 ppm이 4ppm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예. 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서구의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 그래서 저희가 그 갈등 조정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거든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간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시면서 좀 수많은 민원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민과 소통이 제일 첫수 1순위입니다. 예. 따라서
에너지 소비 지역 내에 설치되는 에너지 생산 설비만큼 주민들 이해도를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남 집단의 시설에 대해서 열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반대 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면담도 했고요. 필요하면 언제든 제가 만나겠다. 그런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예. 또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주민 설명 일정을 몇 차례 조정을 했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그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주민들의 설명을 하고 또 인근 부천 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지만 저희들도 설명을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예. 또한 3월 3일 날에도 공청회가 또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장님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 민원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만의 소통 노하우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난주 홍수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예.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민보다 발전소가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시설에 대한 갈등 부분을 강구한 게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꾸준한 소통의 노력이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단 설비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말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올해 핵심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핵심 사업이라고 하면은 작년에 만들었던 사업을 올해는 실행을 해서 예. 하나의 결실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너지 공사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크리에이터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또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서울에너지공사를 상징하는 로고에 등장하는 곤충으로 공룡이 살기 전부터 지구상에서 살아온 가장 오래된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환경 지표 생물로 이용되기도 하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퀴즈였는데요. 4499번님은 못 찾겠다 깨꼬리, 6587번님 매미, 그리고 9180번님께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국민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에너지공사 파이팅이라고 또 격려의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장님. 예. 정답 발표해 주시죠. 잠자리입니다. 아, 예, 예. 자, 잠자리 로고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공사의 잠자리 로고는 파랑, 초록, 빨강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에너지에 대한 자립, 복지, 미래를 상징하는 3개선이 모여서 잠자리 형성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 복지, 미래.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잠자리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기념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러와 우산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잠시 뒤에 정답자 발표해서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에 위해서 또 열심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사장과 함께했고요.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네, 1부에서 퀴즈 드렸는데요. 야, 이렇게 많이 듣고 있었네, 진짜. 문자를 왜 안 보내주셨나 그동안 했는데 결국 선물 있다고 하니까 엄청 쏟아졌어요. 자, 많은 분들께서 잠자리라고 보내셨는데 그중에 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98번님께서는 정답 잠자리 세레모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분 드리자 진짜. 예, 세레모니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레모니 기대하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일단 저희 쪽에 주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세레모니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보낼 거예요, 선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0606번님께서는 어릴 적 생각납니다 하셨고 4507번님 가을이면 아이들과 잠자리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저 뽑아주세요 또 하셨고요. 6793번님도 역시 잠자리입니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참 많은 의견들 왔네요.
특히 이런 의견 굉장히 좋습니다. 0036번님,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YTN 짱 하셨네요. 자, 2부도 유익한 정보, 풍성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 시간인데요. 자, 고준섭 교수와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교통정보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고요. 자, 매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대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7,900만입니다. 어제 정부가 세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죠. 열흘 후에 만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해 총 7,900만 명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내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백신 접종 레이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020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과 포장 음식이 일상이 되면서 그야말로 플라스틱 폐기물 엄청나죠. 결국 정부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확대에 나섰는데요. 내년 2022년부터는 커피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자,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요.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숫자는 1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계속되면서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 많았었습니다. 저희 슬라생에서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정부에서 아무래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확신이 듭니다. 자, 기세가 다소 꺾이자 2주간 그 범위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반경 3km 내 전체 닭과 오리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경 1km 이내로 좁힌다고 합니다. 또 AI 발생 축종과 같은 종만 살처분하기로 했는데요. 계란값이 금값이잖아요. 계란값이 진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0만입니다.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까지 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선수의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요. 이어 배구협회도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란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피해자가 계속 속출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지면서 무기한이 아닌 영구 징계가 마땅하다 이런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사연 먼저 만나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편의점주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면접을 보겠다며 점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식사를 하며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간 장소는 다름 아닌 술집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집에 가려고 했더니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점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점주의 말대로 정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와, 이게 참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지위를 남용한 이런 뭐랄까요, 범죄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너무 화나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 예. 사례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 예.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아, 일단은 추행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네요.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1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 아, 업무상 위력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예. 또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예.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예. 따라서 위력으로서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힘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예.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또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제 채용 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사람 역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 예. 술집에서의 이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됩니다. 아, 이런 경우 채용 전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사람 역시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네.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또 알아둬야 될 내용 있겠습니까? 네, 그 밖에도 이제 사례와 같이 업무상 추행이 아니더라도 예. 강제 추행 범죄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니제리맘님께서도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법원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 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하지만 용어부터 절차까지 낯설고 또 어렵게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부동산 경매 초보들을 위한 총 정리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주제 이외에도 자, 부동산 내 집 마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문자로 보내주셔야 잠시 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준석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오시죠. 뵙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예, 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 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옥션 SA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예, 예. 낙찰가율에서 매각가율은 104.6%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은 106.14%로 나타났는데요. 예.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예.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 매각가율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즉,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예.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 1년 평균 매각가율입니다. 예. 평균 매각가율이 103.3%에서, 올해 이제 지난 1월 달에 104.6%로, 지난해에 비해서 뭐 1개월 비교지만, 1.3%포인트 증가 이렇게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조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주택이 아파트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원룸이죠. 이런 것들도 매각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난 1월달 평균 매각가율을 보면은요, 단독주택은 무려 146.64%를 기록했고요. 다가구는 114.9%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예. 자,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계속 부동산 관련한 전문가들 최근에 또 공급대책 발표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네. 나눠봤습니다만, 자, 지금 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집값 좀 네.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예. 당장에 이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탄력적으로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좀 멀리 봐세요. 네, 공급 대책이지 예. 공급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공급 대책 발표로 인한 가격이나 효과는 일시적 심리적 효과 일부분에 기인할 뿐이지 예. 전체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려고 제가 좀 밑밥을 깔았는데 지금 집 사야 됩니까, 교수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조금 시장 상황을 보고 예. 투자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강력한 세금 규제가 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보유하는데, 처분하는데 세금을 간과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업시설보다는 지금 아파트 경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서울 지역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상가의 매각가율을 보면은 주택에 비해서는 그 매각가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근린상가, 상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여기 매각가율을 보면은요, 56.82%를 기록했고요.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10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94.68%를 기록했는데, 예. 특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권이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에 대한 인기가 조금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경매를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이용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상가보다는
주택 쪽에 매각가율이 이렇게 100%를 넘어서고 있고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만 하는 좀 먼 얘기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경매라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매 물건은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경매 물건은 예전에는 이제 법원에 직접 가서 또는 이제 법원의 그 주변에서 나눠주는 찌라시에 의존을 했는데 요즘은 예.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경매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요. 또는 유료 무료 사이트에서도 경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은행 신한옥션 SA는 이게 무료 사이트거든요. 예. 여기를 이용하면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이용할 수 있고요. 물건 예. 종류는 물론이고요. 권리관계, 또 각종 공부, 등기부를 비롯해서 토지대장, 토지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모든 이런 공적 장부들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죠. 그래서 사이트 검색을 해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 정보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요. 예. 본인이 또 법원에 가면은 매각기일 7일 전에는 그 물건에 대한 기록 열람이라고 하죠. 그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거를 확인해 보는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예. 네. 그 경매 매물로 나오는 물건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경매에 참가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예, 그 경매 물건은 경매에 나오는 모든 물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예. 경매는 철저하게 매수자 입장, 즉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매각대금 이외에 내가 산 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그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죠. 권리관계가 예.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은 그 임차인 보고 우선 변제권을 갖췄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1억 원에 낙찰 받았어도 예. 추가로 보증금을 부담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차인은 법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또는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면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예.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 구해서 예. 그 내용을 조금 제대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예.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동해 민통선 검문소에서 미상 인원 1명이 발견됐다는 속보입니다. 신병은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동해 민통선 검문소에서 미상의 인원 1명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도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매수인은 법원 감정가에서 얼마나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물건의 하자가 없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 미래가치, 그러니까 감정가보다는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예. 내가 100%에 120%의 낙찰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가 120%에 산 금액하고 시세하고를 비교를 해봐서 예, 예. 내가 산 금액이 시세보다 싸다면은 그건 경매로 잘 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을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예. 네. 자, 당연히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지 잘된 경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재산이 좀 움직이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네. 살펴볼 것도 많은데 네. 혹시 이 현장을 방문해서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직접 그 경매로 나온 물건 집에 방문해서 살펴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예. 네, 매수 예정 아파트 단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장 예. 탐방을 한번 해보고 주변에 이제 교육시설, 교육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매매 시세, 또 전월세 시세, 또 전월세 대기 수요자, 또 매수 수요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경매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주택이 아닌 뭐 경매 물건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지를 뭐 땅을 내가 경매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땅은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땅의 경사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바로 개천이나 하천 옆에 붙어 있는지 좀 떨어지는 게 좋겠죠. 이런 땅인지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고요. 예. 또 동네에서 너무 외진 곳에 있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도로는 있는지 땅 모양은 정말 제대로 나와 있는 건지 지적도하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데 주택만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니까 뭐 주변 단지라든지 또 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6211번님께서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네요.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되는데요. 예. 경매라고 해서 더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또, 않고. 예. 예, 경매 물건도 LTV나 DTI, DSR 요 적용을 전부 다 받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10% 보증금만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은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니야? 예. 나머지는 경매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뭐 권리 분석이나 미래가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만 가지고 경매 입찰 참여하는 거는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 자금 계획이 전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금 계획 준비 없이 경매에 참여했다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마련을 하지 못하면은 그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조심해야 뺏길 수 되는군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려보고 싶어서 짧게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입찰가를 입찰하는 사람이 정해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낙찰을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맞춰야겠습니까? 시세 확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세 확인 해보고요. 예. 시세 대비 10%에서 20%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예. 입찰가를 적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10%에서 2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8898번님, 저희 퀴즈 가지고 아까도 뭐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선물 주시면 아들과 함께한 세레머니 영상 올려두겠다고 하셨는데요. 영상 먼저 받고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요즘. 0777번님께서도 세레머니 좀 같이 좀 보자고 하셨는데요. 영상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아들과 잠자리 세레머니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춥고요. 눈 많이 옵니다. 교통 안전 유의하시고 노라조의 세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